자신의 말만 맞고 아내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독단적인 남편과 살고 계신가요?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은 당연했을 거고 자존감이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기회조차 없다 보니 너무 답답하고 남편에 대한 화만 쌓여갔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원래 이런 놈이지 하고 체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꾸준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다면 남편은 점점 순한 양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동안 이런 남편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노력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남편의 그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남편의 태도나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도대체 언제적 마인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방식도 잘 안 통했을 거니까 나 정말 너랑 못 살겠다, 그렇게 고집만 부릴 거면 그냥 혼자 나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협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대부분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셨을 거예요. 싸움이 끝나면 어떤가요? 항상 우리만 지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 남편의 의견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을 거예요. 몇 번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엔 내가 저 인간한테 뭘 더 바라냐,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안 듣는데 기대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남편과 논쟁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논쟁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없거든요. 오히려 논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방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더 정당화하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논리적으로 확 꺾어버리고 혹은 협박이라도 해서 큰 충격을 줘야 된다, 이런 고집 말이죠. 이제는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부터 꾸준히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는 건 엄마 역할이지, 난 돈 벌어오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해, 육아는 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분담하는 거야,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 마음을 잠깐 멈춰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분만 같이 놀아주라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면서 논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그래서 너가 해줘, 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도와주면 돼, 이런 형태의 요청을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처음부터 다 들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포기하더라도 100번 정도는 부탁을 해보고 그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남편의 거절에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요청은 상대방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도 그래, 그럼 다음에는 한 번만 꼭 해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남편에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던 남편들도 꾸준한 요청 앞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아내분들만 오랜 시간 동안 코칭해 드리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거의 90% 이상은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최소한 우리의 요청을 못 들어주더라도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우리의 부탁을 남편이 들어주지 않거나 내켜하지 않으면 바로 남편의 태도를 바꾸려고 논쟁하거나 협박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독하게 요청해 보신 경험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 번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런 반응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해라 라고 화를 내거나 더 이상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은 항상 같습니다. 제가 지독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멈추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부탁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싫으면 싫다고 편하게 말해주면 돼, 이렇게 말을 하시고 다음에 또 요청을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남편의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뭔가 조금씩 신경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지 못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남편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반응들에 겁먹지 마시고 지독하게, 정말로 지독하게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독하게 하는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의 신경을 써주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절대 완벽하진 않지만 꼭 고맙다는 이야기와 표현들을 잊지 않으셔야 할 거고요. 이런 방식이 쌓이면 우리가 남편을 말로 여러 번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남편은 점점 내가 이 가정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긴 있구나, 내가 함께 움직여야 가정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방식이 변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100번 이야기하고 그때 포기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지독한 요청을
밀어붙이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마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부탁하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의리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게임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의 승자입니다. 남편이 우리의 요청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 둘씩 들어주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관계에서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의 주장을 최대한 많이 허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논쟁을 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 상당수를 남편 뜻대로 해보도록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스스로가 이건 절대 허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쩌면 남편의 뜻대로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덜컥 겁이 나실 거예요.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맡기면 결국 내가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맞습니다. 남편 방식대로 해나가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수습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귀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남편하고는 최소 20년, 30년은 더 같이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귀찮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남편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점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장기적으로 천천히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아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아이들과 관련된 주제일 겁니다. 내가 잠깐 회식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봐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들인 거죠. 왜냐하면 한번 아이를 맡겨봤더니 게임만 시켜놓고 자기는 혼자 누워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진짜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안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쌓이면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육아는 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채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주장을 허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남편 생각을 내려놓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큰맘 먹고 아이 돌보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남편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두는 겁니다. 그 하루가 아이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하루 통해서 남편이 아이를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일부러 보란듯이 아이 키우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논쟁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부탁을 앞으로 더 들어주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신경 쓰이고 불편한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남편이 육아를 하는데 익숙해지고 아이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좋아하고 즐기게 된다면 그때는 남편이 지금의 독금빌 장군이 절대 아닐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볍거나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편과 감정 싸움과 논쟁이 없이도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최소한 남편과 감정 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은 줄어드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남편에게 지독하게 꾸준하게 요청을 해 나가주시고 처음부터 마음에 확 들진 않더라도 남편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아마 꾸준히 노력해 보신다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지 않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져서 무기력하지 않더라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